살다 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한 채 시간이 쌓이고 그 시간은 어느새 벽이 되어버리죠.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감은 쉽게 설명할 수도 쉽게 좁힐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래된 주소록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불러낸 아버지와 딸 사이의 오래된 감정. 그날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온기가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지 벌써 7년째.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더 넓어졌고 그만큼 더 쓸쓸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그렇듯 혼자 먹기엔 조금 많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그 반찬들은 대부분 손도 대지 못한 채 며칠씩 냉장고에 머물다 버려지곤 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지연아. 그 이름을 혼잣말로 불러보는 것조차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딸 지연은 10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정숙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나 이제 못 보겠어. 지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말은 칼처럼 마음에 박혀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지는 꽤 됐지만 항상 미루기만 했던 오래된 서랍이었습니다. 서류와 낡은 봉투들,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표지가 다 닳아버린 작은 주소록이었습니다. 손에 들자마자 먼지가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네. 젊었을 때 쓰던 주소록. 전화번호 하나하나를 손으로 적어 넣던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무심코 그 주소록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들은 하나같이 지금은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다가 정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조금 삐뚤한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지연,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집 전화번호와 함께 작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생일 4월 12일, 미역국 꼭 끓이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숙 씨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언제 적어둔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딸이 아직 어렸을 때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이며 괜히 더 신경 쓰고 더 챙기던 그 시절.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주소록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음 한쪽에서 묘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자존심, 서운함, 그리고 두려움. 혹시라도 더 차갑게 돌아올까봐, 혹은 아예 아무런 대답도 없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정숙 씨는 주소록을 덮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지나가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 번쯤은 연락해봐도 될까? 그 생각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 씨는 주소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아침에 덮지 못했던 그 페이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지연. 그 이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소록 아래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의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미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소록의 같은 페이지, 아주 아래쪽에 작게 적힌 또 다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선희. 정숙 씨는 순간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이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다 보니 천천히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중학교 때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친구, 밝게 웃던 아이, 그리고 유난히 예의가 바르던 그 아이. 맞아, 지연이 친구. 그 이름 아래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연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어렵지만 혹시 그 친구라면 지연의 소식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인지 괜히 더 상처만 커지는 건 아닌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정숙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는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번호를 입력하려다가 몇 번이나 다시 지웠습니다. 한 자리, 또 한 자리. 숫자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호 맞을까? 그 사이에도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혹시 전혀 다른 사람이 받으면 어떡하지? 혹은 여보세요? 상상 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정숙 씨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소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낡은 종이 위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고 그 글씨에는 분명 누군가를 향했던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떠올리자 조금씩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마침내 마지막 번호까지 눌렀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이 흘렀습니다. 뚝, 뚝. 그 짧은 소리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손에 땀이 맺히고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었습니다. 끊어야 할까? 아직 늦지 않았을까? 그 순간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조용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선희 씨 맞나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정숙 씨는 그 짧은 질문에 가슴이 다시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지연이 엄마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10년 동안 닫혀있던 시간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짧지만 분명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정숙 씨의 마음속 불안을 더 크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아, 어머니. 조금 놀란 듯 하면서도 어딘가 망설이는 목소리. 그 한마디에 정숙 씨의 손이 더 꽉 쥐어졌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미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정숙 씨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아, 어머니라는 말은 정숙 씨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반가움도 당황스러움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망설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선희 씨, 혹시 지연이 잘 지내고 있나요? 말을 꺼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정숙 씨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바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숨소리 하나에도 정숙 씨의 가슴은 더 조여왔습니다. 왜 바로 대답을 안 하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불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그 이상으로 이어지려는 순간 선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요즘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정숙 씨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정숙 씨의 말이 자신도 모르게 조금 급해졌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점점 더 미끄러질 듯 떨렸습니다. 잠시 후 선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많이 놀라지 않으셔야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숙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순간 흐릿해졌습니다. 지연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 말은 너무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그 단어 하나가 이렇게 크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왜 병원이요? 겨우 꺼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선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좀 오래 버틴 것 같아요. 그 말은 정숙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혼자서 오래 버텼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딸의 삶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정숙 씨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선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어머니 얘기 가끔 했어요. 그 말에 정숙 씨의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물어보면서도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원망뿐이면 어떡할지, 혹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숙 씨의 마음을 깊이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먼저 연락은 못하겠다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더 조용했지만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많이 화나 계실까봐. 그 순간 정숙 씨의 손에서 힘이 빠질 뻔했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상처받은 마음과 어떻게 다시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시간은 흘렀고 그 시간은 결국 두 사람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 지금 어디 병원이죠? 그 말은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나왔습니다. 선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병원 이름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희 씨.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숙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주소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책 한 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은 늙어 있었고 조금은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랜만에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작게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정숙 씨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용한 집,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 그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정숙 씨의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불안 위로 아주 작은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야지. 그 말과 함께 정숙 씨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그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씬으로 넘어갈까요? 병원까지 가는 길은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았지만 창밖 풍경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정숙 씨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어떤 얼굴로 있을까? 어릴 적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엄마 같이 가라고 말하던 아이.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겁이 많아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혼자 병원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정숙 씨의 심장도 함께 덜컹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늦으면 어떡할지, 혹시라도 생각이 점점 더 불안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니야.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병원 건물은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하얀 건물. 그 앞에 서는 순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바로 앞까지 왔는데 이상하게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다 말고 몇 번이나 손을 내렸다 올렸습니다. 지연아,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더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병원 문을 밀었습니다.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접수대를 지나며 몇 번이나 말을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김지연 환자 어느 병실인지.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한 뒤 차분하게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겨우 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딩! 문이 열렸고 정숙 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처럼 비치는 엘리베이터 벽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딘가 긴장한 얼굴, 그리고 조금은 두려워하는 눈빛. 지연이는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천천히 걷는 보호자들,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 소리. 그 모든 것이 정숙 씨의 마음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실 번호를 하나씩 확인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번호 앞에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문 하나만 열면 1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 잘 지냈니? 왜 연락 안 했니?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선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정숙 씨의 등을 조용히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똑똑. 작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네.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조금은 힘이 없지만 분명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씨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단번에 뛰어넘어 그 시절로 되돌려 놓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병실 안.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사람.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는 딸의 얼굴. 그 순간 서로의 시간이 조용히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그동안 쌓여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병실 안의 공기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정숙 씨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달려와 이야기를 쏟아내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괜히 크게 들릴까봐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연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아주 살짝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정숙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정숙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지연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볼살이 빠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정숙 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아프니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믿기지 않는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을 무릎 위에서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은 것 같았고 괜찮냐는 말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작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건 지연이었습니다. 왜 왔어? 차분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말투였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락 들었어. 그 말은 너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짧은 말에 정숙 씨의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한번 깜빡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지연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 지금 하면 뭐가 달라져?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참아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이미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쌓인 감정은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정숙 씨의 눈에 침대 옆 작은 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약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봉투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무심코 그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약 꼭 챙겨 먹어. 혼자 아프지 말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숙 씨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거 지연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남긴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숙 씨의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혼자 아프지 말고.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있었니? 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아픈 시간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을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말해도 올 거였어?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정숙 씨의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알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숙 씨의 마음속 불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또다시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던진 질문, 말해도 올 거였어? 그 말은 여전히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대답을 알고 있었기에 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자리 잡은 손, 그 손으로 수없이 밥을 지어주고 옷을 챙겨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왔을 수도 있지. 정숙 씨의 입에서 조용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랬을 거야.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변명도 포장도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고백. 그래서 더 미안하다. 정숙 씨의 목소리는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기울어진 시선이 정숙 씨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이 나오자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아니, 일부러 피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지금 와서 그 얘기해. 그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날이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너 힘든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말을 이어가면서 목이 점점 메어왔습니다. 참으라고만 했지. 그 시절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거친 말들, 그걸 묵묵히 견디던 지연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넘기려 했던 자신.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너를 더 멀어지게 할 줄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난다. 지연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나 이제 못 보겠어.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다. 그 한마디는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한 이해였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를 바라본 채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함께 아주 작은 변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 단어에 정숙 씨의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나 진짜 힘들었어.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지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후에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히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옆에 있어도 될까? 정숙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퍼져 있던 불안이 그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가까워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시간이 이제야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지연의 침대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많이 말라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정숙 씨의 마음은 다시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었니?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살짝 웃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같네 말하는 거. 그 말에 정숙 씨도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니까. 그 한마디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이가 연락했지.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더라 그 아이. 지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연락할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무서웠어. 정숙 씨의 손에 조금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나 아직도 싫어할까봐. 그 말은 정숙 씨의 가슴을 깊게 건드렸습니다. 미워한 적 없다. 정숙 씨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그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분명했습니다. 지연의 눈이 천천히 정숙 씨를 향했습니다. 그럼 왜? 그 질문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히 더 상처 줄까봐. 그게 무서웠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엄마가 더 멀어질까봐.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조용한 시간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지연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말을 꺼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그 말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한마디, 짧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픈 눈물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병실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들도 많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문이 마침내 조금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 창가에는 한층 밝은 햇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병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보온병과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들고서였습니다. 이거 아직도 좋아할지 모르겠다.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네. 그 말에는 조금 놀라움과 조금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그릇에 미역국을 덜어주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지연이 한 입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맛 똑같네. 그 한마디에 정숙 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숙 씨는 바로 시선을 맞췄습니다. 나 태어나면 말을 하다 잠시 멈췄습니다. 가끔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그 질문은 아주 조심스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럼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도 된다. 지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좀 부담인데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 웃음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숙 씨는 가만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응, 이제는 아프면 말해라. 그 말은 짧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혼자 참지 말고. 지연은 잠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정숙 씨가 눈을 살짝 크게 뜨자 지연이 이어 말했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그 말은 서로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겠다는, 그리고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겠다는 조용한 약속.
병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다. 완전히 회복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오래된 주소록에서 시작된 인연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조금 늦었지만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